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그 판문점 그 남북 합의서 지난 2018년 4월 17일이죠.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날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택되는 과정에서 문 정권이 뭐 정권의 이 친북적인 속성으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아예 이 남북 이 판문점 회담은 비준을 국회에서 해보다가 야당이 반대하니까 비준 포기를 해버렸고 이제 군사 합의서는 근데 판문점 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뭘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 합의서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합의지 않습니까? 실행계획서. 네, 그러니까 그건 실행계획서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서니까 그건 실행을 하려면 일종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실행을 할 거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통령 비준으로 끝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작년에 예산만 해도 105억이 지출되었다는 걸 밝혀내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이 10월 23일 날 국무회의 비준으로 끝낸 부분에서 법제처장이 국회 통과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 법제처장을 지금 정보를 공개하라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심판을 낸 거죠. 예, 행정법원에 낸 겁니까?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그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아니라 예. 그 심판위원회에 예. 정보 공개 청구 심판을 한 거죠. 예. 자, 거기에 하니까 자, 그쪽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공직사회가 법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게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면 국가기관에 답변하게 돼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1항에 보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60일 이내에 제결을 해서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고 1차에 하나서 30일을 연장을 해서 90일 이내는 최종적으로 제결해서 국민에게 통보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후원식 규정이라고 그러고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내셨어요? 이게 2019년 3월 5일 날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럼 법적 기간은 3월 5니까 4월 5일, 5월 5일이면 60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5일이면 90일인 거예요. 연장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다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예.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해석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공개를 요구하더라고요. 불법 부당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심판해 주려고. 자, 그러면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생님이 내신 부분에 대해 작년 3월 달 냈는데 자, 1차 60일, 2차 30일 합쳐서 90일 이내에 하지 않고 통지는 안 왔습니까? 네, 통지는 왔습니다. 통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연장하겠다. 논의 중이다. 연장하겠다. 기다려라. 그래 이제 연장도 그렇게 해놓고 연장도 1년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하면 무조건 기다려라고. 근데 선생님이 내신 부분은 지극히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법제처장이 지금
이게 문제 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안 거쳐도 된다고. 되는 조약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해석한 부분에 대해 그래서 뭘 근거로 했느냐 그걸 그렇죠. 그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나 조항에. 예, 네가 무슨 근거로 국회 비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했냐?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야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되는데. 범소송도 아니고 예, 그냥 정부의 위원회죠. 예. 위원회에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아직도 답을 안 하고 있대. 지금 이제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네요. 아 중간에 이제 예. 제가 그 고소를 해서 했어요? 고소를 하고 났으니까 예. 중앙행정위원 67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하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5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자 그러면 제가 예.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대답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예. 말 못 한다고 저는 그런 근거를 겁니다. 예, 뭐 양심이 찔리니까.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라든지 그런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헌법을 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예. 그 순간에 이제 나중에 돌아다니니까 위원에 대한 그렇지. 소송에 예. 시비가 걸릴까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예.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부분인데 내가 이런 뭐 그의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딱 답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자기의 의무고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근거를 말 못 못할 찾고 사항이 있는 거지. 아니, 근거를 못 나는 찾고 있는 헌법에 겁니까? 반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거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예. 이렇게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약속한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국회 그러니까 통과하지 말고 헌법 조항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헌법조항 못 찾으면 그건 뭐 대한민국은 원래 끝난 거죠. 법제처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원활하게 법적인 아니. 그런 기반 아래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예. 정부에 대한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하는 예. 게 법제처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대통령이나 예. 각 행정부서가 예. 쭉 몇십 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준사법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행정부서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으로 이거 하라 마라. 맞냐 안 예, 맞냐라는 예. 유권 예, 해석을 법적으로 하라 마라. 법제처에서 예. 구해가지고 그렇죠. 법제처 결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행정기관들이 법률을 만들 때 이 예. 법률 조항이 헌법에 좀 이거 되네, 안 되네. 애매하다 했을 그렇죠. 때 예. 해석을 해주라.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걸 하는 데가 여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문재인이 군사 합의서를 지금 북한하고 맺어왔는데 예.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청와대가 법제처의 김혜숙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김혜숙이는 문재인하고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자 변호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혜숙이는 이제 문재인이 이거는 국회 통과 안 하고 어차피 국회 통과해도 되지도 않을 거고 시비만 더 커질 거니까 국회 통과 안 하고 내선에서 비준할 방법을 만들어내라 했으니 김혜숙이가 그냥 뭐라고 억지로 남북협력관계법에 의해서 21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그냥 해석해버린 거 억지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그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결정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죠. 뭐. 자 언론에 그렇게 자기들이 뭐 남북관계 협력법 21조에 따르면 중요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음, 뭐 그런 그런 거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그 국회 하지만은 비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기준으로 했다. 음. 그리고 저거들이 그 말을 한 대로 음. 그냥 선생님한테 통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 정권이 네. 바뀌거나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괜찮은데. 아니 지금 또 이제 어차피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조문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이걸 그렇게 답변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언론에도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저거가 다 해놓고 예. 선생님한테도 언론에 말한 대로 그대로만 보내주면 될 건데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나도 안 왔습니까? 예, 그자. 그건 또 오는 게 왜 그러냐면 웃기는 게 4.27 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네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그 심사 내용은 공개하라고 공개를 했어요. 아 그거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여기 있는데 예. 그게 웃기잖아요.
그거는 국회 이한 그 정보 시스템에 가서 그 이 남북 군사 합의서 관련 그걸 하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가 뭐 법제처장이 뭐 어떻게 심사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제약이라고 한 내용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그때는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비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 국회로 뜨는 게가 지가 올라가니까 빨리 비준해 주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다가 그래도 안 해주니까 그것보다 더한 실행 계획서를 합의해가 오는데 이거는 받기가 틀렸다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야 국회 비준 받지 없이. 말고 네. 우리가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하자. 내부적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내부는 덜 구체적인 상징적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고 어. 아주 정말 디테일해서 서로 몇 킬로미터로 빠지고 하자라는 실행 계획서는 돈이 뭐 몇십 몇백억 네, 들어간 그런 돈이죠. 거는 비준이 국회 비준이 필요 필요 없다 없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거야. 완전히 안 맞는 행위를 전혀 했네요. 엉터리 아니, 불법 그죠. 결정을 제가 한 좀 거죠. 중간에 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국방 예산에서 105억이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용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돈이 어디에 되는 네, 겁니까? 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방비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이게? 이거 국방부에서 나온 거지. 국방부에서 어떤 그런 그 예산이 돼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조정을- 아마 네. 2019년에 예산에 네. 편성했다니까 네. 2018년에 이제 네. 나 9.19 하고 왔을 했을 때 때 했을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때 한참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2019년 거 네. 국회 올라가 있을 때니까 슬쩍 고쳐가지고 그걸 그 했을 부분을 거죠. 반영을 급히 네. 넣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는 공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05억이라고 해갖고 이제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법제처는 끝까지 안 했다라는 거는 법제처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가 출신이니까 너무나 너무 잘 잘하니까 알죠. 답을 예. 안 했다. 답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고소를 내가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예, 돼요? 이제 왜냐 정보 공개를 일단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에 제기를 안 하니까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일차적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무슨 명목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법으로 제기를 해서 예. 이걸 결정에 내가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 법적 기간을 초과해서도 지금 130일이나 더 지났는데도 네가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건 직무유기다, 고의적인 직무유기다 해서 고소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직무유기라고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 예. 위원 예, 전원을 67명. 예, 67명이나 됩니까? 예, 67명. 67명을 이제 고소를 한 겁니까? 예. 직무유기로요. 예, 예. 자, 그걸 고소를 해서 이제 그게 어디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형사 고소잖아요. 예, 그렇죠. 어디에 고소하셨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지검에 하셨습니까? 예. 그 지금 세종시가 거기 있으니까 예, 예, 세종시. 예. 대전지검에 하셨네요. 예. 자, 하고 난 언제 고소하셨습니까? 이제 그게 작년 10월 15일 날 했죠. 예. 10월 15일. 10월 15일 날로. 예. 자, 그러면 보통 고소하고 나면 한 석 달 이내에 음. 뭐 고소 조치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그 전에 내가 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야, 그러면 너가 130일이나 지나서도 이걸 안 하는데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 기간에 전부 다 제기를 해줬노? 통계를 10년치 걸 내한테 공개하라고 하니까 10년치는 없고 5년치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60일에서 82일까지는 전부 다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90일 넘긴 게 없네요. 원국제 제기한 한 한 개도 거예요. 없네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내 것만 90일을 넘고도 또 130일 더 넘겨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건단 말이에요. 뭔가 있네.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소를 해놨더니 검찰이 김배말근 검찰하고 그 여자 검사인데 뭐라 했노? 130일을 재결기한 130일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결정에 통보를 한 거예요. 혐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고소를 기각한다고 예. 그리고 다시 또 고등검찰청에 또 고소를. 항고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고등검찰의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살펴보니 그 지금의 그 의와 대동소이하다 이래가지고 또 네. 같이 같은 사유로 예. 그냥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예.
재정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재정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을 열어서 이 재판을 정식으로 고등법원에 얘기를 재판을 청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재정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자, 지금 재정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예. 자,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이걸 공개를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정부의 답변을 받기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여기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놨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예, 이게 3월 25일자로 예, 대전 법원에다가 이걸 행정심판 청구를 해놔서 행정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예. 재개를 그걸 하는 걸 공개하라고. 어떤 걸 공개하라고요? 내한테 그 정보 공개를 하라라 그런 거를 하다 소송을 제기해놨는 그리고 행정법원에다가 그러면 네. 정식 소송을 낸 거죠? 정식 소송을 낸 겁니다. 행정법원이요? 행정 예. 정식 소송. 그걸 언제 내셨습니까? 3월 25일 지난번 3월 25일 한 2달 정도 된 3월 25일 날 예. 이제 이 예. 정식으로 정식 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이제 정보 정보 공개 공개를 청구 소송을 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행정법원은 예. 뭐 지금까지처럼 그냥 시간만 끌고 이 시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행정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예. 뭐라고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차로 그 접수했다는 통보와 빠른 시일 내에 재판 그걸 해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 그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6개월 이내로 예.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일청했어요. 6개월 이내로요. 예. 이제 갈 때까지 다 왔네요. 예. 그러니까 뭐 끝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검찰, 법원 할 것 없이 해서. 네. 자, 여기에 있어서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90일을 끌고 며칠까지 갔다고요? 130일. 그러니까 역대 최장일로 비공개를 하면서 예.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머지는 난 자꾸 뭐 편지로 이렇게 그걸 독서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했는데 무조건 이 법이 뭐 훈시 규정이라고 뭐 그 이라면서 아니 공무원이 법을 훈시 규정이라 훈시라는 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통계 보니까 82일 내로 국민 청구받아 다 재결했는데 이 통계 자료는 뭐냐? 너희는 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이렇게 나한테 공개해놓고 내 거는 왜 90일을 넘어서 또 130일 넘어가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아니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상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그러니까 이 재판 걸 보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 몽테스큐가 이야기하는 그 민주주의의 체크앤드 밸런스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네요.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뭐. 보면 아니 사법부가 행정부 신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예. 자기들이 이제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예. 뭐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예. 솔직히 그렇게 해주면 그럼 되죠. 법제처가 그럼 답변을 되죠.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아니 되죠. 왜냐하면 답변을 그만할게 법제처에서는 뭐라 했냐면 내 강동근이가 청구한 거를 기각해 주려고 각하해 주려고 답변서를 낸 거예요. 아, 저쪽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예, 5월 14일 날. 예. 5월 14일 그러니까 6월 5일까지 90일인데 그 법적 재결 기간 안에 낸 거예요. 그 왜 어떻게 기각해달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거 그냥 기각만 해달라는 것만 예. 했다는 것만 들었습니까? 예, 그 기각 통지서가 사유에 냈대. 기각 사유는 뭐냐? 정보공개법 제1조 5항에 의해서 예. 5항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정보를 거부한다는 거에 적용을 해서 나한테 그 청구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예. 아니 법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법제처장은 그 정보 공개에 반해서 예. 오히려 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해 주려고 요구를 그러니까 했다니까. 이 정보 공개를 응할 수 없다라는 게 법제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자, 어디에 법에 어디에 기반을 해서 지금 법제처가 국회 비준을 안 거쳐도 된다고 지금 유권 해석을 해줬는가 하는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어거지로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럼 네. 법적 법제처가 거부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대로 해주면 못한다고 돼요. 보내면 되는데 예. 왜 그러면 그걸 못 한다는 거 거 그것도 못하는 것이죠. 아니지. 그거를 아니지. 왜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요건이 법적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고 예. 그 행정심판에 당내 행정기관의 답변서가 있으면 예.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춰졌어. 재결해야 돼. 예. 네가 이걸 각하하든지 뭐 공개하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요건이 다 된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갑과 을이 다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제처 손을 들어줘가 예. 어차피 의용 나라 국가니까 총체적으로 예. 그냥 선생님을 각하시켜버리면 각하한다고 통보하면 될 건데 왜 통보도 못하고 저렇게 하면 왜 내가 이제 추리를 해보면 자 지금 우리 그 말씀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장이 이렇게 각하해 주려고 그러니까 뭐 각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130일이나 이렇게 직무 집행을 안 하고 재결을 안 하고 갖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적어도 지금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판을 1년에 10,000건 이상 몇만 건 이렇게 하는데 했는데 정보공개법 구조 제1항 5호에 보면 이건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반대로 거부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가 해당되는 자기들 조항이 법제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법제처장의 법제처장의 욕을 들어보면 직원애들이 불법 부당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법 행위가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나타나니까. 그 법제처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뭉개는 길을 선택했고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뭉개는 길을 선택했고 선택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 저래도 못하네요. 이래도 네. 뭐라 저래도 못해요. 왜냐하면 딜레마. 그 사람이 5월달 그래 놓고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가 니까 자기네들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감독자가 버티고 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네. 공개함이 맞다. 네. 근데 법제처가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네. 그럼 됐죠. 그러니까 선생께서는 네. 이 부분을 알아서 이런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한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 그걸 말을 못하고 있는 그 말을 너무 못한다니. 입을 그 닫고 말을. 있는 그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사실은 얘기야.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가장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면 근데 그래 한국에서 찍히잖아요.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는데 법제처가 못하겠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공개함이 맞다고 판단한다. 근데 법제처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생님이 법적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어떤 식으로든지 핑계를 대가 하면 되는데 네. 법이 정보 공개법이 공개하도록 돼 법 규정이 딱 명문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그거에 반해서 직원애들이 공개를 못하겠다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양심적이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서 아니, 그렇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실이 네. 기구가 자체가 무력화되니까 그거 그거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거기는 당연히 네. 공개하라고 하면 거기 법제처에서 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법제처가 못 내겠다 하니까 네. 이거를 법제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답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130지나서 이제 고소를 했거든. 2019년 10월 10일 날 고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고소했다고 하니 당황하지만 이제 심사를 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한디만은 12월 10일자로 재결을 하겠다고 내가 통지를 한 거야. 이제 고소를 하니까 검사를 고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개월 전에 이 재결을 강동원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해 주려는 거기에 손을 들어가가지고 각하시켜본 내 거야.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를 시켰어요.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각하를 해주려면 각하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어쨌든 정보공개법 제9조나 저기 법제처장의 요구에 의해서 각하를 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제 하고 통보를 나중에 했습니다. 한 달 뒤에 통보를 했는데 이미 해놓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안 보내신 거네요. 아니 이제 한참 뒤에 보냈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예, 결정을 예, 한참 전에 해놓고 해놓고 보냈는데 그럼 뜨면 우리가 이제 옆으로 보면 자 네가 그러면 7개월 전에 법제처장이 이걸 정보 공개 거부해 주려고 각하해 주려고 했다. 그러면 그때 7개월 전에 재결하면 될 건데 7개월 동안에는 이렇게 끌고 사람 고생시키고 내한테 직무유기로 고소당할 때까지 왜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월 전과 똑같은
그 결정을 지금이야 하냐? 네, 못하겠다는 걸. 못하냐? 그럼 결국은 뭐 네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법제처의 압력에 의해서 직무집행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가 내가 고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너가 한 거 아니냐? 나는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도 자기들이 이제 법제처와 이 사건이 가지는 청와대 입장을 갖다가 의식해서 맞습니다. 법제처 손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통보했을 때는 자기들의 이제 건의가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그리고 감추고 뭐- 시간을 계속 끌고만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면 적당히 예. 뭉개버리려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고소가 들어가니까 예. 한참 전에 결정했던 걸 뒤늦게서 통보하는 거죠. 7개월 뒤에는 이제 예. 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열받아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정에 대해서 예. 그걸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예.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예. 법원에 제기한 거죠. 예. 그건 지금 진행 중. 이 중요했습니다. 예.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 행정기관이 정부에 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6개월 3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60일, 90일도 안 지켜도 되고 그것들은 군시 사항이라고. 예.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예. 검사하는 가관이 130일을 법적 기간 130일 지났는데도 그것만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법 위반은 많아죠. 그러면 뭐 법 위반은 직무유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법 위반은 말해서.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제처장의 그 입김이 청와대 입김이 행정심판위원 67명에도 그 200일 가까이 입 닥다고 못하고 그 답변 못하고 제일 못하는 일 있고 또 고소를 했지만 검사가 그걸 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결정을 봤을 때 이 모두가 이게 청와대 그 어떤 입김이 그 압력이 행사돼서 입을 닫게 하는 이런 불법만이 자행되고 아니, 있다고 그럼 이렇게 그거 느끼는 제가 그거 궁금한 게 황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면 이게 어떻게 아마 어떻게 제가 됐을까 봤을 때 습니까 이게 난리가 날 좌파 언론들이 가만 안 있죠. 좌파 지배졌지만. 언론들이 예. 이 구린 부분에 예. 대한 권력에 예. 공개하지 가만 있죠. 않고 뭉개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예. 결정시켜야 될 또 예. 기관조차도 또 뭉개고 또 검사조차도 또 뭉갰다. 이렇게 하면서 총체적으로 권력의 입김이 작동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겠죠. 야 이거 참. 자, 선생님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예, 뭐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예. 이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예.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독재 예. 이거를 갖다가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자, 이 정권은 자기들도 공개 못할 짓거리를 갖다가 대통령 비준으로 저지르고는 그 이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 국민 개인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조차도 떳떳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법이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규정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러면 직무유기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공무원의 대부분의 행동에 대한 직무유기는 법률이라기보다는 훈시나 명령 규정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를 유기했냐 안 유기 안 했냐는 법에 일일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해석하는 검사나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좀 불편하고 귀찮으시더라도요. 끝까지 또 행정법원에서 쌓아주시고요. 또 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또 들려주시고 네. 국민들께서는 이 남북 군사 합의 그리고 판문점 이 합의, 남북 군사 합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인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탈법과 편법과 또 공무원과 권력의 행태들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걸 계속 싸워가야 나중에는 이걸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강동건 우리 공화당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